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일 새벽 모의 패트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광진을 선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광진을 뭔지 아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지역에서 5선을 했습니다. 17대를 빼고서는 계속해서 5선을 했던 지역으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곳이고, 근데 청와대가 여기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일전을 치르게 돼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월 29일과 3월 1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뉴시스라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539명을 조사했더니 고민정 전 대변인이 46.1, 오세훈 전 시장이 42,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면 4.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오차 범위는 4.2%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2%니까 8.4%가 오차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의 혼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오차 범위 내 혼전이면 과거에 비교했을 때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으로 보면 세대별로는 20, 30, 40대까지는 고민정 전 대변인이 앞서 있고요. 50대 이상은 오세훈 전 시장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얻고 있는 이 42%라는 지지,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워낙 미래통합당한테는 불리한 지역구였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계속은 아니지만 17대 한번 빼고 5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그 상대당,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들의 취약성도 있지만 워낙 그 지역의 그 이른바 표밭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본인이 정계에 복귀해가면서 자, 내가 광진을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광진을에서 지금 표밭을 간 지가 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게 표밭을 가는 게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그에 반면에 고민정 전 대변인은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그러다가, 원래는 처음에 나경원 의원의 서울 동작을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맞붙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피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고민정 전 대변인이 떨어진다, 나경원 의원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정 전 대변인은 여기저기에 자꾸 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렸을 때 제가 보건대 그중 괜찮은 지역으로 보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정 전 대변인이 거기에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리얼미터 잘 아시지만 최근에 그 본부장, 물론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본부장이 조국 백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기까지 할 정도로 대단히 좀 공정하지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앙선관위 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이런 것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조금 개선은 되지 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46.1대 42%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18대 선거가 있죠. 2008년. 이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대 때 한번 낙선을 하고요. 이때는 열린우리당 후보한테 낙선을 했습니다. 이때 51.3%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는 박명환 후보였는데 36.7%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선이 됐고, 그럼 그 다음에 19대 때는 2012년이죠. 이때는 그 한나라당에서 정준길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5.2, 정준길 변호사가 39,
그래서 1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0대 2016년이죠. 이때도 추미애 정준길 다시 리턴 매치가 됐었고 이때는 국민의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8.5, 그 다음에 정준길 변호사가 37.2, 국민의당 후보가 1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국민의당 후보라는 것은 국민의당의 뭐 성격이 중도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그 당시에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갔느냐 아니면 새누리당 표를 많이 가져갔느냐 이건 평가가 좀 애매할 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 표 일부 가져갔을 것이고 새누리당 표도 꽤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48.5 대 37.2 대 14.3 이 정도로 이제 20대 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봐도 한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정준길 후보가 11%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2020년 올해 4월 15일 선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보건대 고민정 전 대변인은 지금 공천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6.1%라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얻은 이 표는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오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광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가 그냥 거의 묻지마식으로 찍는 그런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비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꽤 거기서 표밭을 갈았기 때문에 오세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얻은 표 부분도 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표 차이가 4.1%포인트라면 제가 보건대 18, 19, 20 요 3대 때 그러니까 당선자와 그 낙선자가 얻은 표 차이 그 표 차이보다 훨씬 지금 줄어들었다. 거기다가 리얼미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불공정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이긴 하죠. 그리고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혼전 양상. 그럼 이 혼전 양상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오늘 또 리서치 뷰라는 데, 이건 리얼미터가 아니고 리서치 뷰라는 데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찍고 싶지 않은 정당 이런 이름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늘 미래통합당이 1등을 해왔습니다. 1등.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1000명을 조사로 했는데요. 이거는 또 미디어오늘이라는 곳에서 의뢰를 했네요. 여기서 1000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 가장 찍고 싶지 않은 정당 1위가 민주당입니다. 첫 1위입니다. 첫 1위. 41%고요. 그 다음이 미래통합당인데 40%. 이것도 혼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위입니다. 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래통합당이 찍고 싶지 않은 정당으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을 누르고 민주당이 찍고 싶지 않은 정당 1%포인트 차이지만 1위가 됐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아직도 수도권 같은 곳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찍고 싶지 않은 정당 1위에 올린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수도권에서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을 1위로 올린 민주당을 1위로 올린 이런 응답자도 꽤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수도권에 대해서도 꽤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증명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점점 더 후보자의 지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서치뷰 조사가 자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면 4.15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 4.15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 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이고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정권 심판론으로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여서 보도를 하는데 그걸 보면 정권 심판론이 49%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 42%.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물론 그 여당 후보냐 야당 후보냐 뭐 이걸 누구를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은 허구적 프레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정권 출범 3년 정도 만에 치러지는 선거는 예외 없이 정권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정권 심판에 반대하느냐 이런 거죠. 야당 심판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이라는 자체가 그 정권 즉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불과하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응답자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7%포인트 정도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 이게 결국은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조사를 보면 아직도 수도권 같은 곳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이야 야당 심판론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달라진다. 그게 역전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보면 그러면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고민정 전 대변인과 오세훈 전 시장 이 경우에는 4.1%포인트 차이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앞서고 있지만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이런 개념 여기에다가 정권 3년 차에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고민정 전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청와대를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 둘 사이는 지금 완전히 붙어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혼전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지난 18, 19, 20대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 광진을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이 오세훈 전 시장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변화를 했고 이미 그리고 지금 변화 중이다. 그런데 현재는 고민정 전 대변인이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승부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뭐 여전히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오세훈 전 시장이 효과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고민정 전 대변인을 청와대와 뭐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니까 청와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도 공격을 하면 결국은 이 둘 사람 사이에 지금 이 시점, 지금은 이제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아마 3월 뭐 중순쯤에 대략 혼전, 지금보다 더욱더 근접한 혼전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 기간 1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공략 방법에 따라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18, 19, 20대보다 지금 훨씬 좋은 환경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실은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광진을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고민정 전 대변인을 동작을이 아닌 광진을에 공천한 것도 동작을보다는 광진을에서 더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여론조사는 현재도 오차범위 내 혼전이고 이것은 점점 더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은 과거보다 나아진 환경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